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예절 기본 1 시간인데요. 우리가 인턴 생활을 하거나 또는 실습을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신입 직원으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회 직장인이 되지 않더라도 교내에서 교수님을 만나 뵙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중요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 매너의 중요성, 그리고 인사, 악수, 명함 수수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시작하면서 진열정님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이 진열정님은 하루가 어떻게 생활이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진열정이다. 네,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땡땡에 출근하게 되었다.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에 남자 한 분이 계셨으나 처음 보는 분이라 망설임 없이 모른 채 했다. 네, 사무실에 들어가니 벌써 대리님이 앉아 계시기에 안녕하십니까 말하면서 예의 바르게 먼저 악수를 청하니 매우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네, 오전 10시 팀 회의 시간, 나는 신입 직원으로서의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회의실에서 스크린이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역시 나의 열정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대견했다. 미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인사팀 팀장님을 만났다. 당연히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하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나의 인사에 과장님도 참 인사성 밝다고 생각하며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다. 자리로 돌아오니 마침 내 자리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네, 누구세요? 라고 하며 상냥한 목소리로 받았지만 모르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대회의실이 어디냐고 하시길래 나는 마침 다른 직원에게 받은 명함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다. 드디어 퇴근 시간. 계단을 내려가는데 과장님께서 올라오고 계셨다. 난 오전에 뵙고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까닥하고 지하철로 달려갔다. 네, 오늘은 정말 완벽하고 즐거운 하루였다. 어떠세요? 진열정님의 하루가 정말 완벽한 하루였을까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순간도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매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쉽게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신입 직원이 되고 인턴이 되고 또는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수님을 만나 뵙더라도 우리가 업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열정님의 완벽한 하루를 진짜 완벽한 하루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지하철 에티켓 7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시죠? 어떨 때는 매너가 좋다 나쁘다 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매너와 에티켓을 잘 구분하고 있을까요? 같이 함께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화장실을 갈 때 노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땡땡이라고 하고 노크를 하는 데 있어서 똑똑 두들기느냐 아니면 주먹으로 쾅쾅 두들기냐는 뱅땡땡이라고 한다. 여러분, 에티켓과 매너를 되게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실 텐데 어떤 순서로 들어가면 맞는 걸까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정답을 공개할게요. 바로 에티켓과 매너 순으로 들어갑니다. 노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있다 없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노크를 하는데 똑똑 두들기느냐 쾅쾅 두들기냐는 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너는 좋다 나쁘다로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인사를 할 때도요. 인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너가 좋다 나쁘다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매너는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인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인사라고 하는데요. 이 인사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상대방이 나를 모를 것 같아서 인사하는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인사가 안 된다고 한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모르더라도 내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 그 시기를 제대로 맞춰서 한다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저도 기분이 좋겠죠? 그럼 인사 어떻게 나눠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목례와 보통례와 정중례로 나눠집니다. 물론 각도가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각도도 중요하고 각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각도는 목의 숙임으로 각도를 체크하지 않고요. 허리의 숙임으로 각도를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목례를 일반적으로 목만 까딱하는 걸 목례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목례는 허리로 인사했을 때 아주 살짝 숙여지는 정도를 목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례는 이런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복도를 가면서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복도가 넓은 공간이 아니고 좁은 공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도 보통례나 정중례를 하게 되면 더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만 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화장실에서 뵀을 때 아까 진열정님도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서도 가볍게 목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났을 때 5분 전에 만났는데 5분 후에 또 뵙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중례나 보통례를 하는 것보다는 목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눈인사도 나올 수 있기는 한데요. 보통 목례와 눈인사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눈인사만 실제로는 하지는 않고 목례, 가벼운 인사와 함께 눈인사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례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출근했을 때, 퇴근했을 때 또는 교수님을 만나 뵀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중례인데요. 정중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큰 사과와 감사의 표시 있는데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가령 교내에서 교수님을 뵐 때나 아니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들을 만나 뵀을 때 또는 진짜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인이 되고 인턴이 되고 실습을 나갔을 때 기타 등등 그랬을 때도 혹시 정중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큰 사과와 감사를 해야 될 때 고객을 대할 때도 보통은 정중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인사를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하세요가 있는데요.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안녕하세요 보다는 더 정중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십니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상대방이 날 모를까봐 쭈뼛쭈뼛 멀뚱멀뚱 딴 데를 보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하는 건가? 라는 헷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본인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눈맞춤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밝은 표정과 함께입니다. 인사를 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난 저 사람이 싫다고 해서 인사를 할 때 대충 짜증난 표정으로 얼버무린다면 인사를 하긴 하지만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면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지어서 하시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자연스럽게 음성도 상쾌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음성 자체가 되게 표정에 맞게끔 나오거든요. 우리가 찡그린 표정으로는 상쾌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육과 성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표정에 따라서 음성의 변화도 있으니까 밝은 표정과 음성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성인분들이시라면 20살이 넘었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인사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한테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네, 밝은 표정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상쾌한 목소리로 해볼게요.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영상을 찍고 있어서 고개를 숙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같이 실습하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사이고요. 인사 방법으로는 두 번째도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퀴즈로 내드릴게요. 이것은 앵글로 색슨계 민족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눈 인사법으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너라고 하죠. 인사, 감사, 하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각자 손을 맞잡고 나타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네, 악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수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텐데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수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 방법은 뭘까요? 네, OX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가지 문제인데요. OX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첫 번째,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자, 두 번째,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된다. 세 번째,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한 손을 계속 흔든다. 네, 제가 정답을 같이 공개했죠. 지금 방금 보시면은 첫 번째, 남성이 여성에게 악수를 먼저 청한다. 네, 바로 X입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야 한다. 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글로벌 매너이긴 합니다만 오른손과 왼손이 가진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은 우리가 옛날 원시적부터 밥을 먹는 데 쓰이거나 내지는 상대방한테 내 무기가 없어요 라는 걸 표현하는 손이기도 하고요. 왼손은 사실은 우리가 급할 때 내지는 뒷처리를 할 때 쓰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오른손을 상대방한테 내미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한 손을 왠지 아닐 것 같죠? 반드시 꼭 계속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대부분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계속 흔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저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 한 번, 두 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계속 흔드는 건 아닌데 리듬감을 좀 타자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한 번, 두 번 하시면 반동으로 2번 반이 돼요. 한 번, 두 번 하시면 반동으로 2번 반이 됩니다. 그래서 악수할 때는 계속 흔들거나 많이 흔들진 않습니다만 리듬감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2번 정도 흔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번 반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악수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가 첫 번째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다는 뒤에서 한번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같이 순서를 알아볼게요. 악수는 순서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열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진열정님은 자기가 악수를 청했어요. 네, 그래서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았죠? 갸우뚱하는 하루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연장자가 연소자한테 청하고요. 선배가 후배한테 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다면 악수를 만약에 한다면 내가 내밀 때보다는 내민 손을 잡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내밀 때보다 그분들이 내밀 때가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매너로서 레이디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악수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도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여성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매너는 어떤 규정과 규칙이나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1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대부분 강의를 간다면 그 그룹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저는 악수를 하게 됩니다. 가령 보통 본부장님, 지점장님, 사장님, 회장님, 대표이사님, 때로는 교수님,
학부장님 이렇게 높은 사람들과 악수를 처음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랑 해당이 되죠. 여성인 저와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그분과 저의 나이 차이가 최소 한 15살 이상, 평균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직급으로 치자면 주임 대리와 차장, 부장 정도의 직급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만나뵀던 대표이사님, 사장님들, 회장님들도 저한테 악수를 청할 때 그냥 여성의 손을 덥석 잡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매너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김태희 강사님께, 김태희 대표님께 이렇게 악수 청해도 될까요? 라고 혼자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악수할 손을 이렇게 살짝 바지에 닦는 신용을 하시면서 악수할 손을 내민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세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기본적으로 매너를 가지고 있으신데요. 남의 손을 덥석 잡기보다는 김태희 강사님, 김태희 대표님 악수를 청해도 될까요? 라면서 손을 닦으시면서 악수를 청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혹시 오른손을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 악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반드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악수할 손은 오른손을 깁스를 했어요.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깁스한 아픈 손을 보고 악수를 청한 상사분이 잘못된 거예요. 네. 상사분은 아무래도 신입 직원 때, 인턴 때 이 교육을 소홀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직급이 높을수록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켜야 곤란한 상황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손이 다쳤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보고도 무리하게 악수를 청한 상대방, 높으신 분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분들도 눈치를 딱 채고 아이고 악수가 못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인사로 대체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수를 할 때는 별표 5개입니다. 여러분, 별표 5개예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악수를 합니다. 눈을 보고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랑 악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손에 눈이 갈 겁니다. 맞아요? 혹시 영상을 동기들과 같이 보고 있다면, 친구들과 같이 보고 있다면 한번 악수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눈이 갈걸요? 그쵸? 이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손으로 눈이 가고 눈을 보는 게 되게 어색했기 때문인데요. 악수할 때는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서 악수한 손을 내밉니다. 이게 너무 어색하시다면 팁인데요. 눈, 손, 눈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눈, 손, 눈을 하시면 조금 덜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본다라는 거, 별표 5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오래 말하지 않는데요. 너무 반가우면 손을 잡은 채로 오래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사분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악수는 한 번, 2번 가볍게 하신 다음에 손을 빼시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제가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매너인데요. 이분의 매너가 이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시긴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만나뵐 때마다 자꾸 왼손을 이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글로벌 매너고 외국에서 왔다고 해도 이거는 예의가 없다, 매너가 없다 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보시면 악수할 때 앉아 있잖아요. 별표 10개입니다. 악수는 절대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동안 만나던 분들이 몇만 명은 되겠죠? 근데 그분들 그 아무 누구도 악수를 할 때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악수할 때는 반드시 선자세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악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앉아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좁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자세 아세요? 엉거주춤 자세.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엉덩이를 살짝 의자에서 떼서 공간이 있는 정도는 보통
합니다. 그래서 기마 자세, 뭐 스쿼트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푹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하는 인사는 하지 않고 정말 불가피하다면 엉거주춤 자세라도 취해서 악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분은 악수를 하실 때 악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끝에만 잡으셨어요. 그래서 악수를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에 손가락만 이렇게 겹쳐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실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수할 때는 이렇게 엄지와 엄지의 이 사이가 푹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악수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팬 서비스의 하나로 팬들과 팬미팅을 할 때 이렇게 연예인분이 손을 내밀고 있으면 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두두두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를 악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거는 특별하게 팬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라는 악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거는 악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악수할 때 눈을 보면서 악수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악수를 이렇게 표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2015년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의를 구했죠.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악수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수를 할 때 대중적으로는 손을 보지 않고 눈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악수가 있죠. 바로 이분의 악수인데요. 이분의 악수는 굉장히 유명해서 치기만 해도 나와요. 검색 차트에. 실제로 악수할 때 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요. 악수할 때 악력을 너무 세게 줘서 상대 대통령의 손이 빨개진 경우도 기사에 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매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너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기도 합니다. 매너가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악수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지키는 게 되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악수는 두 번째 인사 방법인데요. 저희는 세 번째 인사 방법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기본적인 인사, 그리고 두 번째 인사 방법으로 악수, 세 번째 인사 방법으로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건 과연 뭘까요? 퀴즈입니다. 유리 14세 때 생겼다고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옛날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깎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미주 국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것의 모서리를 꺾어두기도 했습니다. 과연 뭘까요? 세 번째 인사 방법? 맞습니다. 네, 명함입니다. 과연 명함은 어떻게 수수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주고받을 경우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악수도 물론 많이 없었겠지만, 그런데 미리 사전에 배워두면 좋겠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부터 이 명함 수수와 악수를 배워요. 그래서 사회에 일찍 나가는 친구들도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퀴즈로 한번 명함 수수 어떻게 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함은 선자세로 교환한다. O일까요? X일까요? 퀴즈입니다. 악수는 서서 했습니까? 앉아서 했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수는 어떻게 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청했죠? 자, 한자일 경우에 그 자리에서 물어본다. 네,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OX 문제입니다. 공개할게요. 자, OXO입니다. 보시면 OXO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명함은 선자세로 교환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명함을 앉아서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악수처럼 엉거주춤 자세라도 해서 공간이 너무 좁다, 인원이 너무 많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엉거주춤 자세로라도 일어난 척을 하면서 명함 수술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서 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넨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네. 자, X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건네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청하는 거는 악수죠. 명함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자일 경우에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명함은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자, 한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실례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틀려서
틀리게 얘기해서 정확하지 않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보다는 여쭤보고 정확한 이름과 직급을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단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죄송한데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건 물어보고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요.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 나의 얼굴과 같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명함에다가 낙서를 한다는 건 큰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셔서 사무실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안 본다고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만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 그 사람의 성함을 이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서 확인하시는 것을 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명함 어떻게 수수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퀴즈입니다. 명함은 어디에 보관한다? 명함은 어디에 보관하죠? 당연히 지갑이 아니라 명함 지갑에 보관합니다. 명함은 서열이 어떤 사람이 건넨다고요? 서열이 낮은 사람이 인사를 높은 사람한테 드리는 겁니다. 악수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함은 어디를 바라보며? 악수는 어디를 바라보며 했죠? 눈을 바라보며 했습니다. 받은 명함은 받은 즉시 읽어볼까요? 나중에 읽어볼까요? 맞아요. 받은 즉시 읽어보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명함은 명함 지갑에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명함 지갑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13년째 쓰고 있거든요. 네,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죠? 비싸지 않은 아주 저렴한 명함인데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명함 지갑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함 지갑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명함은 돈 지갑이나 수첩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명함은 명함 지갑에 보관하고요. 그 이유는 이 명함은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명함은 명함 지갑에, 돈은 돈 지갑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 지갑을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포켓이 저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지시는 걸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일까요? 맞아요. 하나는 내 명함을 넣고 하나는 받은 명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드릴 때 실수로 같이 한 곳에 섞여 있어서 받은 명함을, 다른 사람 명함을 상대방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받아서 내 명함을 드시면은 되게 큰 결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명함 지갑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포켓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받은 명함과 드리는 명함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함은 서열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건넨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건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명함은 눈을 보고 건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즉시 받으셨다면 간단하게 대화를 통해서 좀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친분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은 즉시 읽어보되 즉시 넣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함 포인트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소 만나는 사람의 3배 이상의 명함은 가지고 다니시는 게 기본 예의인데요. 명함은 받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명함이 없어서요. 라는 말은 사실은 엄청난, 명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명함 수수를 할 때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보다 가장 큰 결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함은 받았는데 줄 명함이 없다. 그것만큼 곤란한 상황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명함을 받게 된다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명함과 상대방의 명함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약속 장소 도착하기 전에 명함이 인원수에 맞게끔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별표 5개입니다. 명함 지갑은 하의가 아닌 상의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왜일까요? 네, 하의에 보관하게 되면 우리가 앉을 때 엉덩이로 깔고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함이 상대방의 얼굴, 나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얼굴, 내 얼굴을 깔고 앉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의 안쪽 포켓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시거나 가방에 들고 있다가 어디를 방문할 때, 드려야 될 때 손에 쥐고 있으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명함 어플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명함 수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넣어서 보관하고 명함 수첩이 몇 개나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문자가 인식이 되어서 보관이 되게 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명함 어플을 통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이분 일어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명함 수술을 눈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눈을 보시는 것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함 실습인데요. 명함 실습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꺼낸다.
네, 저는 사전에 꺼내놓는 편이에요. 두 번째, 이름이 보이도록 명함을 내민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명함을 받으시게 되시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명함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고요. 내 이름. 그리고 여기에는 회사명이 적혀 있고요. 가운데는 비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명함은 이래요. 그래서 명함을 드릴 때는 내가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서 내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안 가리고 내 이름도 안 가리고 거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명함이 명함 보면 다 명함이 다 똑같아요 디자인이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명함 수수를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명함을 드릴 때는 오른손으로 드리고 왼손은 내 손을 받쳐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왼손이 멀뚱멀뚱 곤란하지 않겠죠?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악수랑 똑같이 상대방의 눈을 보고 명함을 보고 눈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명함이 없다면 신용카드 있죠? 학생증 그런 걸 꺼내셔서 같이 해보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명함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트도 같이 하겠습니다. 눈은 눈, 명함, 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라면 이거 비디오를 잠시 멈춤을 하시고 저는 5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동기들과 같이 있다면 동기들과 같이 해보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면 명함을 지갑에서 꺼낸다. 그리고 이름이 보이도록 명함을 내민다. 두 손으로 받으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라고 멘트를 한다. 그리고 가볍게 별표 5개 이야기를 나눈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큰 얘기를 나누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예쁘시네요. 여기 회사가 어디쯤인가요? 이 회사 있는 동네에 맛집이 있죠. 이런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큰 결례는 받은 명함을 즉시 보는 건 좋은데 즉시 그냥 넣어버리는 건 또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면 되고요. 대화를 나누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인사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편에서는 우리가 인사, 악수, 명함을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편에서도 또 기타 등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